안녕하십니까, 통영입니다. 오늘은 재물복이 많은 좋은 코와 나쁜 코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분석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관상에서 재물복을 볼 수 있는 부위는 20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는 이 코는 얼굴 중앙에 있어 갖고 그 사람의 인상적 특징을 아주 잘 나타내는 부위이고, 특히 자기의 성격을 잘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관상에서는 이렇게 관상에서는 이 재물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나눈 건 뭐냐면, 자기가 노력을 해서 버는 돈이 있고, 또 횡재수 돈이 있습니다. 횡재수. 노력을 별로 안 했는데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이 두 가지로 재복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안 해도 재물이 들어오는 재물복을 부는 부위가 있고, 또 내가 노력을 해서 벌어들이는 이렇게 노력 재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는 내가 노력해서 버는 돈입니다. 노력해서 나의 능력으로 버는 돈입니다. 그래서 코로서 알아볼 수 있는 분야는 이렇게 재물복뿐만 아니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코로서 재물을 많이 보는데, 재물뿐만 아니라 이 코로서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봅니다. 우선 이제 뭐 성격도 볼 수가 있고, 코로서. 그 다음에 건강, 애정, 이런 것도 보게 되고, 또 수명이나 또 명예도 보고, 또 배우자와의 관계도 보고, 또 자녀도 봅니다. 자녀. 그래서 여러가지 코로서 여러가지 그 분야의 그런 상황을 읽어낼 수가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코로서 재물복만 논하기 때문에 재물 분야에서만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문부제비라 했습니다. 문부제비. 문부제비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자를 물어보려면 코에 있다. 부자인 것을 알려면 코를 보라 했습니다. 그만큼 관상에서 코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위입니다. 관상서에서 보면은 코의 형태를 수십 가지로 분류하여 표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난해하게 적어 놔갖고 초보자들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를 누구나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코를 형태적으로 분류하면은 큰 코, 작은 코, 큰 코 혹은 작은 코, 또 긴 코 혹은 짧은 코, 혹은 높은 코 혹은 낮은 코, 이렇게 우리가 대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논하는 크다, 작다, 길다, 짧다, 높다, 낮다는 그런 표현은, 이렇게 그 코는 코 자체의 이렇게 크기나 길이보다는 이 얼굴하고 기준해서 이렇게 크다, 작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가 평범하게 생겼는데도, 예를 들어서 얼굴이 작으면은 코가 커 보이고, 코는 보통인데 얼굴이 큽니다. 그러면 코가 작아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꼭 그 자체의 어떤 크기보다도 얼굴을 기준해서 크다, 작다, 길다, 짧다, 혹은 높다, 낮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래서
예,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냥 사람을 척 보면 압니다. 그냥 큰 코구나 작은 코구나 긴 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코가 크게 보이면은 되게 코 큰 사람이 이 뇌容량이 큽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더 발달해 있어요. 고로 이렇게 큰 코를 가지면은 비교적 삶의 의욕이 강하고 주도적이며 배짱이 있고 적극적이고 리더십이 강하여 큰 일을 할 수 있고 제복이 좋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코가 또 너무 크다 이거예요. 코가. 그러면 파격입니다. 뭐냐면 관상에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조화입니다. 조화.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작다고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그 관상에 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가 너무 크면 또 파격입니다. 또 작은 코는 보통 참모형이고 작은 일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제복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둘째로 긴 코와 짧은 코가 있습니다. 이 코가 길면은 되게 생각이 굉장히 깊습니다. 인내심도 강하고요. 머리도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세심하고 너무 조심성이 강해서 융통성과 순발력은 좀 약합니다. 학자나 공직자 혹은 엔지니어의 코입니다. 반대로 코가 이렇게 짧으면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순발력과 융통성이 참 좋으나 단점은 조급합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해서 후회를 많이 하는 수가 많습니다. 서비스업이나 영업 등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코가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높은 코냐 낮은 코냐 이거를 우리가 보는데 이 코가 높은 사람일수록 콧대가 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존심이 강하고 항고집합니다. 적극적이는 하나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고독해질 수 있습니다. 제복은 좋은 편입니다. 반대로 코가 낮은 사람은 소심하고 내성적이며 온순하고 유화적입니다. 그 자존감이 조금 약한 편이죠. 그래서 참을성이 있으며 또 게으를 수도 있습니다. 제복은 조금 약한 편이죠. 또 하나 참고할 것은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코가 이렇게 계단이 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코가 이렇게 계단이 졌다 이겁니다. 계단이 진 코. 이렇게 굴곡이 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운이 좋을 때는 비상한 두뇌와 추진력으로 성공을 할 수 있지만 지키기가 힘들어 인생의 성패가 다단합니다. 콧대는 가지런하게 이렇게 적당히 솟아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정면에서 봤을 때 코가 반듯해야 좋습니다. 코가 열려서 한편으로 이렇게 삐뚤어진 코 있죠. 이렇게 반듯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편으로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 이겁니다. 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코가 있는데 이렇게 코가 반듯해야만이 마음이 바르고 공정하게 일을 잘 처리합니다. 근데 코가 이렇게 삐뚤어지면 그만큼 마음이 삐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코를 갖다가 관상적으로는 심지표다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표시하는 거다. 그게 겉으로 나타나는 성격을 잘 나타냅니다. 이 코가. 그래서 그만큼 코가 삐뚤어지면 마음이 삐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매사에 부정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을 의심하고 자기식대로 일을 처리하여 주위의 동조를 얻기가 어려워 뜻을 이루기 힘듭니다. 제복이 약한 편입니다. 코를 부위별로 분류하면 관상서에서는 4가지로 분류해 놨습니다. 이 코를 우리가 이제 코 자체를 한번 부위별로 분별을 한번 해봅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됐죠. 그러면 눈과 눈 사이 여기를 눈과 눈 사이에 있는 요 부분을 뭐라 하냐면
산근 그럽니다. 산근.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연상, 관상학적인 용어로 연상. 그 다음에 여기를 그 밑에를 수상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 코끝 부위를 준두라고 합니다. 준두. 그리고 이 콧망울, 이 콧망울을 관상학적인 용어로는 금각 혹은 난대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난대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자가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은 콧뿌리, 상근, 눈과 눈 사이에 있는 걸 콧뿌리라고 그러고 상근이라고 하고, 연상수상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콧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준두는 코끝을 얘기하고, 그 준두 옆에 콧망울은 난대정이지만 콧망울이라고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코를 갖다가 이렇게 5가지, 하나, 둘, 셋, 넷, 5인데 크게 나누면 하나, 상근, 연수상, 콧대, 준두, 콧망울 해서 넷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의 그 특징에 따라서 이 제물복에 갈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셔야 돼요. 첫째로는 이게 상근입니다. 상근. 이 상근이라는 것은 부모의 복을 잇는 겁니다. 이 부모의 복을 나타내는 것이 눈썹 위에 이마거든요. 이마. 그러니까 이마의 기운이 쭉 내려와서 인당을 거쳐서 이제 상근이라는 곳에 오게 되는데, 요게 이 상근이 유년상으로 어떠냐면 40세를 나타냅니다. 41세를 나타냅니다. 상근이. 여기가 아주 상근이라는 것이 상당히 혈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로예요. 그럼 무슨 통로냐? 부모의 유산을 내가 온전히 부여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거고, 또 그 다음에 40전에 내가 이뤄놓은 사회적인 업적, 부나 혹은 사회적 지위를 이상 없이 내가 쭉 유지하고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이 1차 관문이 상근입니다. 그래서 상근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운명에서는, 관상에서. 그래서 상근은 다시 말하면 부모의 복을 잇는 그 중요한 아주 통로고, 또 이제 40전에 이루어놓은 명예나 지위, 재물 등을 갖다가 잇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유업이나 유산, 자기가 이루어놓은 사회적 명예나 재물 등 40전에 이루어놓은 것을 잘 유지 발전시키는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망해서 깨지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상근은 뭐냐면은 회생력을 얘기합니다. 회생력, 다시 살아나는 기운. 다시 말하면 복원력이죠. 복원력. 기울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복원력. 혹은 관리력으로도 봅니다. 관리. 상근은 관리력으로도 보죠. 그래서 운이 안 좋아서 재물이나 명예를 이렇게 잃었다 하더라도 상근이 이렇게 잘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능력과 복이 있어 갖고 좋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8기의 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상근이 죽어 있으면은 회생하기가 힘듭니다. 즉 돈을 모았다 실패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해도 복귀하기가 힘들고, 부모가 많은 것을 물려주었다 해도 아주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상근이 그러면 죽었느냐, 상근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어떻게 보느냐. 상근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눈이 있으면은 여기가 상근이거든요. 여기가 눈과 눈 사이가 상근인데, 여기가 상근인데 여기는 뭐예요? 아까 준두라고 그랬죠. 코끝. 그러니까 이 상근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는 것은 이 코끝과 이 비율을 해봅니다. 코끝과 그 비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근이 어느 정도 내가 솟아있다 하더라도 코끝이 너무 강해 갖고서 높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게 너무 높으면.
그러면 이거는 꺼져 있는 겁니다. 상근이. 비교적 좀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납작코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 코끝이 이렇게 별로 올라오지 않은 코 있지 않습니까? 코끝이. 그런 코들은 비교적 상근이 낮아도 상근이 죽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요것을 잘 알으셔야 돼요. 요것을. 그래야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상근이 주름이 있거나 흉터, 점 등이 있어도 상근이 후천적으로 죽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상수상, 요 상근 지나서 콧대 부위를 우리가 연상수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연상수상은 뭘 보느냐 하면 수행력 혹은 실천력, 또 추진력,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은 기가 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겁니다. 기가 밖으로 자기의 기운을 발산하는 기운이 강하냐 약하냐를 그걸로 판단합니다. 그 연수상이 발달되어 있으면은, 다시 말하면 콧대가 발달해 있으면 추진력과 리더십이 좋아갖고 일을 잘 해나갈 수가 있는데, 이곳이 죽어 있으면은 게으르거나 추진력이 약하며 자존감도 약하고 독창적이고 주도적인 것보다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며 타협형이고 기가 약하여 큰일을 하는데 애로점이 많아서 재물복이 약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이제 이렇게 이게 돼 있는데 이렇게 죽었다 이겁니다. 이 코가, 콧등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준두는 뭘 얘기하느냐? 이게 준두, 다시 말하면 코끝을 얘기하는 건데, 준두는 이게 둥글고 풍부해야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준두는 뭐냐면 협상력을 나타냅니다. 협상력. 그리고 융통성, 원만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코끝이 둥글둥글하고 풍부하면은 융통성도 좋고 대인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원만하고 타협을 잘합니다. 타협의 달인으로 누구보다도 또 돈을 다루는 능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반대로 준두가 이렇게 뾰족하다. 이게 뾰족하다. 준두가 뾰족하면 이기주의적입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약하고 대인관계도 서툴고 융통성도 약하여서 또 이제 능력이 약하고 자존심만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위 사람한테 돈을 꾸러 간다 하면은 코가 뾰족한 사람보다는 둥글둥글한 사람한테 꾸러 가는 것이 돈을 꿀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준두를 보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준두가 이렇게 둥글고 살이 있는 것이 재물복이 좋은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코끝의 방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코끝의 이 코끝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코끝의 방향이. 모든 사물은 이렇게 잘 맺혀 있어야 그 기운을 잘 간직하고 발휘할 수 있습니다. 관상에서도 오악오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오악은 이마, 관골, 그 다음에 코, 턱을 오악이라고 그러고, 오간은 이목구비, 눈썹을 얘기하는 건데, 오악오간이 잘생긴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맺혀져 있어야 됩니다. 과일나무도 가지 끝에 열매가 열리듯이 관상도 각 부위의 끝이 중요합니다. 코에서는 코끝이 중요한데, 즉 코끝이 맺혀 있냐 아니냐가 재물복의 결정판입니다. 코끝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 이렇게 첫째로 이렇게 코가 틀린 코가 있습니다. 이렇게 틀린 코. 그 다음에 이렇게 직각인 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코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끝이 내려가는 거죠. 이거는 내려간 거고, 이건 직각이고, 이거는 들린 거죠.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렇게 1, 2, 3, 세 가지 코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로 이렇게 코끝이 위로 향한 사람은 즉 들린 코입니다. 이런 코를 관상학적으로는 들창코라고 하는데, 들창코는
사람이 참 좋습니다. 인심도 좋고 잘 퍼주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그냥 못 지나가고 자기가 없어도 이렇게 상대방한테 베풀 만큼 사람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상대적으로 재물을 모으기가 그만큼 힘듭니다. 이렇게 들창코들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 돈을 갖다가 이렇게 쉽게 내놓습니다. 이렇게 쉽게 쓰게 되고 그래서 돈을 모으기가 그만큼 힘든데 요즘 이제 이뻐지라고 뭐 코를 들리게 성형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둘째로 코끝이 이렇게 직각을 이룬 사람들 있죠. 이렇게 직각을 이룬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재물이 조금 재복이 약합니다. 이런 사람은 융통성이 없어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너무 강직하고 융통성이 없어갖고서 재물에 대해서 무관심한 편으로 돈 모을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 셀러리맨이나 조직생활 이런 것에 월급에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셋째로 코끝이 이렇게 처진 사람입니다. 코끝이 처진 사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살코 그럽니다. 화살코. 이렇게 코끝이 처진 사람은 돈에 대한 집착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한마디로 구두쇠죠. 이런 사람한테는 돈을 꿀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만족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옛말에 99성 가진 사람이 한 성 가진 사람 것을 뺏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재물 욕심이 대단합니다. 인생이 어쨌든 재물복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코끝의 방향을 잘 봐야 합니다. 코끝이 숙여 있는 것이 돈복이 좋은데 이것을 맺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콧망울. 이 콧망울이 또 중요합니다. 이 콧망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콧망울은 금감이나 난대정이라고 하는데 이곳이 발달하면은 수진력과 저춘력이 좋고 또 이것은 이 폐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폐의 기운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폐활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겁이 없으며 특히 이재 방면에 돈 방면에 이 멀티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재물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두뇌전이 빠릅니다. 옛날에 김우중 회장이 세상을 다니다 보면은 세상에 널려 있는 것이 돈 벌 수 있는 것으로 꽉 차 있다. 왜 그것이 안 보이느냐고 말한 적이 있는 것처럼 콧망울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돈 벌 수 있는 두뇌가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돈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두뇌이기 때문에 사업가의 코입니다. 콧망울은 둥글게 풍만하며 드러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콧망울이 이렇게 좁거나 드러났거나 빈약하면은 재물복이 약하고 이재 방면에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고 쓰는 것만 좋아합니다. 또 관상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세와 복입니다. 이 코로서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이 기세가 있는 코냐 복이 많은 코냐 이 두 가지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 타고난 복이 이렇게 있는 사람은 특별히 노력을 안 해도 슬슬 일이 잘 풀립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많아서 고뇌하지도 않고 살아도 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세가 없으면 없는 복이 많은 코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큰일을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큰일을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세가 있는 코는 살아가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패기가 있고 추진력이 좋아서 백절불굴의 정신과 노력으로 큰일을 하게 됩니다. 기세가 있는 코는 비교적 코가 큰 편이고 특히 이렇게 인당에서부터 아까 상근이라고 그랬죠. 인당 상근 이 코끝에서 이 콧대가 죽지 않고 상근과 인당에 콧뼈가 쫙 뻗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용비라고도 합니다. 용의 코다. 용비다. 혹은 복섭이다. 뭐 이렇게 관상학적인 용어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게 인당에서부터 상근 연수상 콧대가 죽지 않고 중두까지 코가 쭉 뻗어갖고 촉보기에도 기운이 아주 강한 것처럼 보이는 코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기세 있는 코는
정주영 씨나 이명박 씨가 그런 코입니다. 굉장히 기세가 강하죠. 복이 있는 코는 코가 가지런하고 똑바르며 고륙이 잘 밟다갖고 풍부한 코이고 부드럽게 보입니다. 특히 여성이 이런 코를 가지면 결혼 후부터 살림이 늘고 배우자가 잘 풀리어 남편도 출세하고 자식도 귀하게 되는 코입니다. 모든 관상이 다 그렇지만 관상은 뼈와 살을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 뼈, 골과 이 살, 고륙을 잘 봐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뼈는 기세와 귀함을 보고 살은 재물을 봅니다. 고로 뼈와 살이 잘 배합되어 갖고 풍부하게 생긴 코가 제일 좋으며 뼈만 우뚝 서 있고 살이 없으면 기세만 했지 결실이 없어서 고독하고 일의 성패가 많습니다. 고로 좋은 코는 뼈도 잘 발달돼야 하지만 필이 살이 뼈를 잘 감싸주어 갖고 풍부하게 보이는 코가 재물복이 좋은 코입니다. 그리고 코의 주름이나 흉터, 점 등은 좋지 않으니 재물복도 약해지고 재물운의 기복이 많습니다. 옛날 관상 고서에서는 재물복이 좋은 대표적인 코로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현담비라는 겁니다. 현담비. 현담비라는 것은 뭐냐면은 쓸개를 매달아 놓은 형태로 생겼다. 그래서 현담비라 놓은 형태. 그래서 현담비라 합니다. 이 현담비는 이 상근이 원래 일반적인 코의 특징으로는 상근이 잘 발달돼야 되는데 이 상근이 조금 좁습니다. 이렇게 상근이 좁고 이 코 준두 있죠. 콧꽃 이게 준두 이것이 상당히 콧끝에 비해서 상당히 이렇게 넓습니다. 콧망울이 아니라 코 준두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꼭 쓸개를 매달아 놓은 것 같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현담비는 다른 코들은 뭐냐면은 콧망울이 잘 발달돼야 좋지 않습니까? 근데 현담비의 특징은 뭐냐면 이 준두, 콧끝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콧망울이 약합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이게 현담비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현담비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중국에는 있습니다. 이게 현담비가 아주 재물복이 좋은 코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절통비라고 합니다. 절통비라는 것은 이렇게 보통 상근과 콧망울, 콧끝이 이런 비율로 내려오게 되는 게 일반적인 코인데 이거는 거의 같이 내려오는 식입니다. 거의 상근과 콧끝이 거의 같은 기세로 내려왔다 이겁니다. 같은 크기가 이렇게 비슷하게. 이런 것은 대나무를 이렇게 잘라놨다. 이게 대나무를 이렇게 대나무가 있으면 대나무를 이렇게 잘라놓은 코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절통비라 그럽니다. 절통비. 대나무를 잘라놨다. 그래서 절통비라 그러는데 이것이 대표적으로 부기를 누리는 코인데 특히 현담비는 주로 부자코고 절통비는 부기를 두루 누리는 코입니다. 코는 평생 나의 재물운을 표시하는데 나이상으로는 41세부터 50세까지 중장년에 특히 그 운세가 작동이 많이 됩니다. 41세부터 50세까지. 다시 말하면은 요 상근 부위가 41, 상근 옆이 42, 44는 정사강경이라고 하는데 연상은 44, 수상은 45, 그 다음에 광골 46, 47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콧끝 준두가 48, 왼쪽 오른쪽 49, 50 해서 대개 41세부터 50세까지 그 울이 많이 작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평생을 놓고 보는 것이고 그때의 이 재물의 증감은 기색이 좋아야 됩니다. 기색. 코가 잘생겨도 기색이 좋지 않으면 재물이 따르지 않고 기색이 좋으면 코가 못생겨도 재물이 따릅니다. 고로 코는 항상 윤기가 있고 밝아서
황기나 홍기 자기를 띄어야 좋지. 만약에 적색이나 청백색, 흑암색, 암적색 이런 것이 띄면 어둡고 알기 쉽게 어두우면 파재나 손자가 따릅니다. 그리고 관상은 어떤 부위가 관상학적으로 잘생긴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화입니다. 조화. 아무리 잘생겨도 다른 부위와 조화가 안 되면 꽝입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코가 잘생겼는데도 못 살고 어떤 사람은 코가 못생겼어도 잘만 살더라. 관상은 안 맞는 거 아니냐 하는 분도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은 한 면만 봐서 그렇습니다. 고로 이 코는 위로는 이마와 또 관계를 봐야 됩니다. 이마와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그 다음에 이 눈썹과 어떠한 조화를 가지고 있느냐. 또 눈하고 어떤 조화를 가지고 있느냐. 또 옆으로는 광골과의 관계, 코와 광골. 그 다음에 코와 귀와의 관계. 아래는 코와 입과의 관계, 코와 턱과의 관계. 이런 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플러스 작용을 하는 건지 마이너스 작용을 하는 건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코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눈입니다. 눈. 눈과 코는 궁합이 잘 맞아야 됩니다. 눈이 안 좋으면 코가 아무리 잘생겨도 소용이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서 재물복이 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체형과도 잘 맞아야 됩니다. 체형. 체형이라는 건 나의 몸의 상태와 코와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형은 토형인데 코가 예를 들어서 목의 코다. 목의 코다 이러면은 토형은 원래 몸에 내가 토형으로 갖추고 있다 하면 내가 원래 품격입니다. 몸은. 근데 목의 코를 가지고 있으면은 도움이 잘 안 모여요. 토형을 갖추고 있어도. 이렇게 이 코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코와 다른 부위가 얼마만큼 조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재물이 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잘생겼다고 해서 꼭 자만할 것도 아니고 못생겼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이 다른 부위가 조화를 이루게 되면 그만큼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부위하고 조화가 안 되면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는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좋다고 흥분하지 말고 또 나쁘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개별적으로만 우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코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시청자들의 요구가 있다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